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FOMC를 하루 앞두고 시장은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소폭 상승을 해줬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또 비트코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시장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FOMC 회의가 지금 상당히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FOMC 회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락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또 나스닥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좀 다르게 가네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 나스닥의 증시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투자 시장으로 묶여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안 좋고 금리 인상을 하면 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미국의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해서 비트코인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던 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장세에서 상승이 나오기 이전의 가격대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위에서 지금 상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은 그냥 재미없는 장세일 뿐이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도 이제 올라갈 만한 촉매제가 사실은 좀 크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 앞으로 코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촉매제들은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강력한 호재는 없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이 호재들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 또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어제 이제 나스닥이 소폭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약간 보합 0.2%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보면은 거의 뭐 정말 혼조세 그 자체의 시장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종목 간 이제 차이를 봤을 때 뭐 오른 진짜 정말 소폭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어제는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약 1K, 0.7K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약 4시간 봉상 RSI 이런 걸 볼 때 지금 폴링 웨지형 패턴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잘 걸려있는 이런 모습을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녁이죠. 오늘 저녁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좀 좋게 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다면 지금 폴링 웨지형 위에 패턴 뚫고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 만들어 줄 것으로 조금 기대를 해보지만 아직까지 조금 방심하기는 금물이고 조금 시장 관망하시다가 정확하게 확실한 타점 나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천천히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관점은 이제 뒤에 악재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정확한 타점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의 악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시장도 재미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항상 그 비트코인의 악의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겠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를 좀 꼽을 수밖에 없겠죠.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다시 한번 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소송 제기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전 방송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인물입니다.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 본인이 이제 본인이 사토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시장을 무너뜨렸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으니 투자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어떤 소송이 나왔었냐면 자, 수천억 파운드에 대한 본인한테 주어야 된다라고 소송을 낸 건데 자, 어떤 소송이냐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만든 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라고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상 이 비트코인 SV가 진짜 비트코인이고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가짜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베이스와 여러 거래소들은 가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시키고 있으니 이거는 분명히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가짜고 본인이 만든 비트코인 SV가 진짜인지를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다라고 한다면 가치 저장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인이 만든 백서에 의하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목적이 아니라 교환의 목적 그리고 결제와 송금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재화로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사실상 이거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뭐 물론 똑똑하겠죠. 똑똑하지만 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최초에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초창기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송금에 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물론 지금은 결제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스타벅스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비트코인이 송금이 돼서 본인이 들어왔다라고 확인할 때까지 이미 커피는 다 식어서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한번 결제가 될 때마다 30분, 40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결제를 하냐라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비트코인은 본래의 결제 수단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내재 가치가 있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왜 이렇게 관종의 행동을 진행을 하잖아요. 투자자분들 왜 불안하게 하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냐면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비트코인 SV, 비트코인의 사토시 비전이라고 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만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거래했던 비트코인 다 가짜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SV가 초창기의 비트코인의 백서 모델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SV를 상장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SV가 이전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되면서 비트코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등 여러 그 대형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SV를 무시하고 상장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종료를 시켜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토시인데 왜 내가 만든 코인 비트코인 SV는 상폐를 시키고 상장도 시키지 않고 왜 가짜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너무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야 크레이그 라이트가 한마디 하면 진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비트코인은 가짜 비트코인이고 이런 것들이 영원에 수렴하면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불안해서 내렸다면 이제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의 영향력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실제로 이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송에서도 사실은 사토시를 증명을 하려면 본인이 110만 개의 계좌를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끝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냥 이것을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이용해서 본인의 비트코인 SV를 조금 더 띄우고 그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루빨리 이제 규제와 법안이 나와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이 매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악재로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악재 같은 경우에는 GBTC의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GBTC는 뭐냐면 우리 투자분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 기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아서 비트코인으로 최초로 비트코인을 회사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회사로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기도 했었는데 자,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탁을 만든 게 GBTC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 GBTC 신탁에 투자하신 분들도 수익을 보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고 비트코인의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파생 상품을 GBTC라고 하는데 이 GBTC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자, 이거는 왜 감소를 하냐면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잘 보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또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게 7개월이 채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GBTC의 거래량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감소를 했고 지금까지도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GBTC 같은 경우에는 ETF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 GBTC를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면 ETF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 ETF가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허용이 안 되는 거고 결국엔 GBTC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했다가 이제 ETF로 전환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GBTC로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상품까지도 같이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의 좀 불안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떻게 칼을 빼들었냐면 지난달 말이죠. 4월 20일 즈음에 다시 한번
GBTC에 대해서 ETF로 전환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촉구 서한을 발송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SEC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비트코인은 그 지금 ETF를 허용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금 배짱이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허용 거절 이렇게만 진행되면서 결국엔 선물 시장의 ETF는 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에 대한 투자 매수세를 죽이고 결국엔 기관 투자자들을 좀 먼저 비트코인 모으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SEC가 운영하는 불법 행위고 이게 작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고소 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들은 많아요. 사실은 악재보다는 좀 해소되지 않은 답답한 이슈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해소가 되면서 결국은 이거는 비트코인의 근본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소가 됩니다. 점점 해소가 되고 좋은 규제안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재미없는 구간에서 이렇게 좀 답답한 이슈들은 언제나 있다. 대신에 비트코인 조금만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식들은 당연히 그냥 없어질 것이고요. 비트코인 ETF가 이제 나올 것이고 크레이그 라이트도 더 이상 그렇게 악플을 달면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오히려 이러한 악재들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해소시켰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큰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 인사들의 말로 굉장히 시끄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칭 사토시라고 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이 갖고 있는 110만 개 비트코인을 다 팔겠다, 비트코인이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도를 잘 풀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관종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일단은 비트코인 SV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SV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 악재로서는 일단 GBTC 물량이 좀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레이스케일도 칼을 뽑아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중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아무래도 6주 연속 이제 음봉 마감, 주봉이 음봉 마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을 조금 피말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6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을 마감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음봉 마감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번 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는 양봉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아직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는 아직까지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산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은 우리 비트코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시장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풀려진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전한 좀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좀 정상적인 이런 시장입니다. 작년에 이제 뭐 주식장도 그렇고 뭐 이제 암호화폐도 그렇고 누구나 이제 뭐 아무 종목이나 돈을 넣었을 때 돈이 복사가 되는 이런 장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조금 우리가 힘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우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타 자산들 뭐 아마존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34%,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81%, 테슬라 고점 대비 약 27%, 넷플릭스도 고점 대비 72%, 이런 자산들 그리고 NC 소프트 같이 우리나라 이제 게임 기업도 고점 대비 60% 정도 이제 빠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빠진 거 약 한 38% 정도 빠진 걸 봤을 때 지금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축소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축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제 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길만 남아있다. 지금 시장에 크게 하방으로 끌어내릴 요인도 없지만 크게 상방으로 잡아당길 요인도 없는 이런 조금 지루한 시장인데 우선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화면 보면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6주 연속 음봉 부분이 지금 좀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존에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보시면은 지금 이 시점이죠. 3월 16일 날 3월달 FOMC 회의가 있던 날이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날 약 2주 동안 약 48K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이 조금 이제 유동성에 있어서 빠르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우리 자산들 지금 아마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아마 고점에 물려 계셔서 슬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약 2주 동안 기존 가격들 다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자산이
투자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빨라요. 주식에 비해서 장도 이제 24시간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 다른 투자 자산들 이제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정말 빠른 가격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주, 3주 그리고 기존의 이 지점이죠. 이제 7월 19일부터 이제 52K 부근, 52K가 정말 이제 강력한 이제 매물대 라인인데 이 라인만 뚫어준다면은 이 라인 저항 부딪혔고 한 번 더 뚫어준다면은 정말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 구간인데 최소한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이때도 약 한 달 정도 기간만 있으면 지수는 여기까지 금방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물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금방 올라가면은 100% 200% 올라가는 게 코인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일봉상 그리고 4시간 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폴링 웨지형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주 다행인 게 밑에 다이버전스 보시면 다이버전스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 보시면은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 RSI 저점을 이렇게 잘 올라가주는 상승 다이버전스 잘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저녁에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왜 오늘 또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FOMC 회의에서 좀 너무 강력하게 말을 못하냐 1분기의 GDP 미국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 이번엔 아마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차후에 3분기 4분기에는 아주 조금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금방 가격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을 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FOMC 회의 결과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방향성 확실하게 정해진다면은 상방으로 정해진다면은 여기 부분에서 추가 매수 아니면 물타기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밤이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발표가 나냐, 또 어떤 기조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또 방향이 위아래 둘 중 하나로 또 잡힐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매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호재는 오랜만에 국내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호재가 나왔었냐면 우리 투자자분들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또 문제가 뭐냐, 문제가 많았었네요, 예전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ICO에 대한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 ICO가 뭡니까? 내가 어느 코인을 발행을 할 건데 여기에 투자를 해라. 상장만 하면 대박을 터쳐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사실 이 ICO로 큰 자금을 많이 손실을 보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ICO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제는 낙인이 찍혔었는데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국정과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가상자산에 대한 국정과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110개의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35번째 국정과제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풀이해 드리려고 지금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ICO가 이제는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코인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증권형의 코인과 비증권형의 코인. 지금 현재 리플도 마찬가지로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자, 증권형의 코인이냐, 증권의 개념이 있는 코인이냐, 아니면 결제 수단과 송금의 개념이 있는 일반 비증권형의 코인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만약에 증권형의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증권법에 의거하여 ICO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요. 자, 이거는 기존의 증시에 있는 기업 공개죠. IPO와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비증권이다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에 지금 현재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비증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암호화폐 법안이 여러 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건도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증권형이든 비증권형이든 어찌됐든 간에 ICO를 허용하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ICO가 허용이 된다. 예전에
ICO는 대부분이 이제 불법들이 많았었죠. 그 돈을 투자를 받아서 없어지고 도망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이런 ICO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이 불법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가치 있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안에서 코인 시장 채굴도 나올 것이고 뭐 지분 증명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 거래를 통해서 우리 코인 시장이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국정 과제가 있었냐면 바로 메타버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제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제가 태어나서 저도 뭐 몇십억짜리 차를 끌고 싶고 또 몇백억짜리 집에 살고 싶고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상 세계에서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땅이 국내에 있는 뭐 강남 땅이 실제 있는 강남 땅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국내에서 유행이 됐어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메타버스 순위를 보면 시장 점유율, 전 세계의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의 12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과제를 통해서 2022년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전 세계 점유율을 5위 이내로 끌어들일 것이다. 메타버스가 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코인의 호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FT 코인의 급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FT 코인들은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이하고 이전에 다른 코인들은 이제 ICO가 되고 또 코인에 대한 규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깔끔한 시장에서 유통량이 더욱더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법안을 발의한 것 같다. 이거는 좀 상당히 기분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이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ICO를 허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앞으로를 기대해볼 수 있는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1,0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 올해 이제 컨퍼런스입니다.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2에서 인플레이션만큼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도 이제 주주총회 약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약 3년 만에 이제 주주총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 부분이었죠. 이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주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몇 년 사이에 기관 자금이 약 1,000억 달러, 약 126조 원 정도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고 좀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약 한 200조에서 이제 2,400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한 20분의 1 정도 5% 이상의 좀 기관 자금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실제로 기관 자금이라고 하면은 기관 이름을 거는 이제 자금이 이만큼 들어온 거고 여기 이제 개인 그리고 기관이 또 이제 다른 뭐 모회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한 금액까지 따지면은 기관이 정말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왔음을 이제 언급드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워싱턴 DC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기존에는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시장의 암호화폐 회의론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 이렇게 뭐 두 분 이 정도 들 수 있겠는데 이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거의 다 암호화폐 이제 좀 앞으로 이 시장 계속 커져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도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워렌 버핏이 언급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지금 약간 투심은 지금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눈치 보기의 싸움 중이고 가격은 조금 좋지 않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은 이 시장은 좀 장밋빛이 조금 많이 도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기관 자금 어마무지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이제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돈의 한계의 벽이 기관에는 많이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경이 증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들 지금 아직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연준 이제 아직 채권 매입하지 않았어요. 매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매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남은 자금들 눈치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방향 좀 시장이 잠잠해지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이 돌면은 다시 이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아무래도 P2E 관련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을 보다가 엑시 인피니티를 이제 봤는데 엑시 인피니티 가격이 약 3만 원대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P2E 게임이 정말 이제 작년에 핫했죠. P2E, NFT, 메타버스 굉장히 핫했는데 현재 조정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오픈시만 보셔도 오픈시의 0.2%를 제외하고 나머지 99.98% 정도죠. 99.8% 정도는 거의 뭐 가치가 0원에 수렴할 정도로 지금 NFT와 이제 메타버스 P2E 게임에 대한 이제 좀 거품, 버블이 좀 꺼지면서 정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는 이런 부분인데 P2E 게임이 지금 폰지 사기랑 조금 비슷한 유형을 갖는다라는 조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2E 게임의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신규 유입, 신규 유저들에 의해서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면은 이 생태계는 조금 무너지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게 아마 엑시 인피니티가 조금 좋은 사례를 적어줬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엑시 인피니티가 첫 번째 P2E 첫 사례인 만큼 이런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조금 선례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보완해 나갈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P2E 게임이 지금 이렇게 폰지 사기 형태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토큰노믹스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즐길 수 있는 게임인지 일단 P2E 게임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만들었지만 IP 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재미 있어야 돼요. 일단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은 사람들 돈만 벌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번 돈을 생태계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생태계 밖으로 빼어나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토큰 이코노미가 망가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토큰 이코노미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게임이 재미가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큰 이코노미가 망가지는 이런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앞으로 엑시 인피니티가 5년, 1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게임인가 여기에 대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층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 게임에 있어서 신규 유저들이 와도 이제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티가 잘 생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P2E 게임 자체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속 불가능한 게임의 토큰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토큰노믹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틸리티가 부족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량 조절 시스템이 만약에 없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실제 유저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게임을 만든 사람한테 많은 토큰이 분배되는 이런 시스템 우리 탈중앙하고 P2E 게임이 성공하려면 물론 투자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을 이제 가져가야겠죠. 하지만 지금 너무 과하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토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팔려고만 하는 그런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엑시 인피니티처럼 계속해서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저 수가 계속 감소해주고 있는 이런 추세고 MOU를 따져봤을 때도 지금 계속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악순환인 게 유저 수가 감소하고 토큰 채굴량이 감소하는 토큰 가격이 감소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P2E 게임 재미도 없는데 토큰 가격도 낮네. 내가 채굴했을 때 얻는 보상이 더 줄어들잖아.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악순환의 생태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P2E 게임이 조금 성공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 조금 보완을 해서 피드백 받아서 한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게임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1,000억 달러 가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이 NFT와 P2E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사기가 아니냐, 거품이 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네 가지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 코인은 뭐 많이 올라간 코인이라든지 많이 내려간 코인 이렇게 특징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님께서 NFT의 거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이 NFT 거품의 가장 큰 수혜의 코인이었죠. 바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메타버스하고 NFT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NFT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투자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뭐뭐뭐뭐 NFT 이것만 붙이면 무조건 급등을 했었어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무슨 닷컴만 붙으면 상한가를 쳤던 이런 주식 종목과 비슷하게 NFT 기술을 사용한다라고만 하면 정말 엄청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은 게 디센트럴랜드였죠. 사실 이 NFT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거품이 있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실제로 지금 현재 NFT 시장에 대한 거래 건수가 최고치에 비해서 지금 이제 92%나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예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NFTC를 이용한 무슨 그림, 무슨 뭐 작품 이렇게 하면 몇백억씩 팔리고 몇십억씩 팔리고 이런 거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얼마 전입니다. 미국의 래퍼 스눕독이라는 가수가 그 NFT를 이용해서 도기2라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경매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NFT 이런 작품을 경매를 진행을 하겠다. 예상 희망가는 323억이다라고 하면서 경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예전과 같으면 323억이어도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 건수가 92% 급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래퍼 스눕독이 323억이다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결국엔 최종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6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6억도 아니고 26만 원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스눕독이든 뭐든 NFT든 뭐든 이제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메타버스 때 그렇게 거품 시기에서 또 버블 시기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재미있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왜 메타버스를 제가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냐? 방금 전에 제가 호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사업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급감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NFT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NFT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거품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의 우르르가 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빠져 있지만 결국엔 지금 조금씩 매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품 시장에서는 아래에서 사서 엄청난 상승을 그대로 다 수익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디센트럴랜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해서 디센트럴랜드를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올라갈 때 관심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입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어요. 얼마에서부터 올라갔냐면 자, 지금 쭉 보면서 900원대, 1000원도 되지 않는 900원대 동전 코인이었죠. 거기서 급등을 하면서 6,500원이 넘어가는 상승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고 어느 정도 조정 장세는 나오고 거품이 거쳐야 되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2,7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거품이 거치면서 350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8천만 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한번 거품은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거품이고 어디까지가 상승이냐? 예전의 장세를 좀 먼저 보시면 돼요. 상승했을 때의 시간을 보면 자,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찍어봤을 때 이런 식의 박스권 장세가 형성이 됐던 게 이 디센트럴랜드의 평균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는 이전에 거품이 있었던 구간이에요. 자, 지금 한번 쭉 돌려서 지금의 구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의 구간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평균 구간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그 라인 다시 돌파하냐 안 하냐? 이 라인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의 추세로 가는 것이고 이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촉매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코인을 봤을 때 지금 이미 상승한 이후에 헤드앤숄더 패턴 나와주고 쭉 지속적으로 하락세경의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여기 이 라인에 얼마 구간이냐면요. 쭉 찍어보면 한 2,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원대 라인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래서 2,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면 알림이 오겠죠. 그 라인에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봤는데 지지 라인이 이제 2,000원대 라인으로 갔다. 그렇다면 예전의 상승이 이전에 지지 라인과 저항대 라인과 맞물리는 구간이 2,000원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그 라인 근처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000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NFT의 시대가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 지금 공략 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만 가져보시고 이 안에서 언제든 지금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것이고 NFT는 다시 한번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타점을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NFT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일단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주목받을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디센트럴랜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오늘 특징 코인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굉장히 뭐 이더리움의 대형마 잡겠다라고 나왔지만 최근에 뭐 흐름이라든지 뭐 해킹 이슈 이런 호재 악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호환성이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보안이 튼튼하다. 아직까지 뭐 해킹을 당한 적도 없고요. 그때 한번 이제 해킹을 당하고 하드포크 해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분리를 하면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 해킹 이슈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을 잡겠다, 빠른 전송 속도 이런 걸 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엊그제죠. 엊그제 4월 30일 날 또 이제 메인넷 베타 클러스터가 이제 7시간 정도 중단되는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사건 보고서 좀 공개가 됐는데 이제 뭐 엄청난 양의 이제 트랜잭션 개별 노드에서 뭐 이제 뭐 100GB를 초과하는 뭐 트래픽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어찌 됐든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좀 멈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조금 신뢰를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문제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지난 이제 뭐 11월에도 그렇고 지난 이제 3월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원인으로는 뭐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또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은 뭐 네트워크가 멈췄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또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하고 그 추측으로만 이제 뭐 캔디 머신의 이제 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NFT를 민팅한 이제 봇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트래픽이 발생했고 이런 과정에서 좀 솔라나 네트워크가 멈췄다라는 이런 조금 핑계를 좀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땐 사실 그러면 애초에 완벽한 조금 코인을 이제 내놓고 완벽한 네트워크 노드 트랜잭션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달라고 아니면 토큰을 사용해달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갖추지 않고 나서 지금 계속 이제 해킹 이슈가 있고 트랜잭션이 멈추고 네트워크 서버가 멈추는 이런 문제가 난다는 거는 좀 솔라나 자체적으로 좀 의식을 좀 개선하건가 아니면 기술력 부분에서 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차트 흐름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거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솔라나 지금 가격이 약 11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약 고점 대비 약 고점이 약 여기 비트 기준 31만 원 기준으로 약 3분의 1 정도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이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구간 이제 지지받는 구간 이제 잘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5일선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뭐 비트코인이 지금 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5일선 밑에 조금 있는 코인이 많은 거를 감안해 봤을 때도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쭉 내려가는 하방 추세 라인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단 패널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패널이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61선 여기 노랑선으로 지나가는데 이 주황색 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여기 나와주면서 60일, 21선 데드 크로스가 지금 조금 나와주는 이런 역배열로 지금 하락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표 또한 RSI가 35입니다. 정말 이제 좀 심각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은 없느냐? 4시간 봉을 한번 따져보면은 RSI가 쭉 내려가는데 마찬가지로 RSI가 같이 내려갑니다. 제가 가격이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 가격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 나와주면서 폴링 했죠. 위에 추세 라인 지금 제가 이제 그은 라인이겠죠. 여기 위에 이 추세 라인을 조금 깨고
깨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빠지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RSI 같은 거 보시면 RSI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상승을 도약을 준비를 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코인들을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FOMC 회의 이후에 좀 공략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아마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RSI가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20에 가까워요. 20에 가까울 정도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1시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저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RSI상 이제 패널 자체도 계속 하방으로 내리꽂히는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좀 빠질 것 같냐라고 보시면 기존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죠. 기존에 지금 지지를 받았던 라인 계속해서 이탈을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약 12만 원 선에서 약 박스권을 조금 그려주면서 지금 횡보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바닥을 뚫고 내려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약 9만 9천 원, 약 10만 원 선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아마 10만 원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저항 지지 라인을 봤을 때 10만 원 구간에서 아마 조금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좀 큰 폭으로 낙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라나 전체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바이낸스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지받는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여기 약 이만큼 정도 지금 가격이 조금 남아있는 구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77달러 정도 오늘 환율로 이제 따져봤을 때 약 10만 원 정도 구간이 아마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 구간으로 떨어지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뭐 엑시 같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밑에 이제 지지 라인이 없다, 매물대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매물대가 없이 텅 비어있는 구간으로 지금 떨어지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해주지 못한다, 10만 원 반등해주지 못하면은 아마 솔라는 좀 긴 시간 조금 힘든 길을 좀 걷지 않을까. 지금 카르다노나 뭐 폴카닷 이런 차트들처럼 대항마로 나왔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생태계 축소되고 해킹 당하고 트랜잭션 멈추는 이런 이슈가 반복된다면 지속적으로 조금 빠져서 여기 밑으로 빠지면 조금 긴 시간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더리움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하방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또 지지 라인이 10만 원 부근이 강력하게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정말 이 하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공략 코인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기도 했는데 크로노스입니다. 사실상 올라가도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 코인인데 뭐 여러 기술적인 가치를 보더라도 또 거래소에 대한 인지도를 보더라도 지금의 이 정도까지 하락을 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큰 가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크립토닷컴 체인이 크로노스로 이름이 변경이 된 거고요. 자, 지금 제가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볼 때 또 이건 중점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어느 타이밍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또 어느 타이밍에서 실제로 매도가 많이 나왔는지 매수가 나왔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크로노스가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해서 정말 이상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하락 장세에서 이상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오히려 더 급증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관심도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크로노스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겁니다. 자, 이전에 언제입니까? 지금 쭉 보면은 시간이 지금 5월 1일입니다. 5월 달에 들어서자마자 갑작스럽게 재미없게 횡보하고 있던 코인이 엄청난 거래량이 배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대와 지지 라인 이 라인에서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시장의 심리가 지금 불안 심리로 더 위축이 되니까 매도할 사람들이 대량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이미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전의 장세 점점 몸통의 길이는 줄어드는데 거래량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첫째 날은 매도세가 훨씬 우세해서 매도 장세. 그리고 두 번째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오는데 어제도 많이 팔 사람 팔고 많이 내려갔으니까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매도와 매수가 싸웠고요. 결국에는 매도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양봉 장세로 돌아섰다. 이거는 뭐냐면 이 아랫라인 구간에서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 라인은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세력들의 작전, 뭐 매수세를 끌어올리고 아래에서 대량 매수를 하고 위에서 판다,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도 비슷한 모양의 차트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379원, 조금 올라갔네요. 379원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공략을 해보시면 손절가 라인 대신 짧게 잡을게요. 굳이 밑에까지 갈 필요 없이 손절가 라인은 354원까지 이 아래에 밑꼬리 그 몸통 구간입니다. 목표가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차, 2차로 나눠질 거예요. 자, 여기서 1차 구간 있죠. 그리고 여기서 2차 구간 있는데 저희는 2차 구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라인은 450원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450원에서 1차 목표가 라인으로 확인하시고 돌파되는 거 보고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는 500원 이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트마루님께서 여러 번 공략 코인으로 다뤘던 그런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과대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공략해 볼 거는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아마 첫 번째로 크게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정말 안정적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가져오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입니다. 매력적인 구간이고 이더리움 뭐 호재는 이제 말을 해서 말도 끝도 없죠. 예. 아까 앞서서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말 못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이제 메타콩즈 이런 이제 NFT 관련 생태계가 지금 다 이더리움 관련 생태계로 다 넘어오고 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제 체인 링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생태계로 많이들 넘어오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더리움 대항마로 나온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카르다노 뭐 이런 코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레이어드 2 코인들, 뭐 레이어드 1 이더리움 대항마 코인들이 아직까지 넘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이,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일단은 만약에 첫 번째로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아마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가겠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소수의 알트코인들이 먼저 가지만 이 불확실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들 내려가는 추세에서 이 코인이 조금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코인도 있겠지만, 지금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이런 혼조세의 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진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그 차액으로 이익 본 그 금액을 가지고 좀 장세가 완만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알트들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는 이런 전략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공략주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호재야 뭐 계속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 차트상 지금 4시간 봉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제 이더리움 차트 보면 4시간 봉 계속 쭉 내려가지고 있는 이런 하방 패널 좀 타주고 있어요. 타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20% 정도 되는데 19, 2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이더리움 가격 조금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지금 흐름 보시면은 여기 지금 3중 바닥 정도, 4바닥 정도를 잡고 있는 구간이 있죠. 약 이제 35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355만 원 정도의 지금 4바닥 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금 RSI 저점을 봤을 때 RSI 저점이 계속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기초적인 다이버전스인데 이거를 이제 잘 나오지 않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쌍바닥 패턴에서 저점은 똑같은데 RSI 저점이 이제 올라가는, 정말 좀 보기 드문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로 아마 구글링의 다이버전스 쳐보시면 제일 밑에 뜨는 아마 요 다이버전스가 이게 아닐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4바닥을 잡아주면서 4바닥 전부 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저점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저점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저점이고, 너무 또 비싸지면은 또 사기 조금 힘든 게 이 코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사서 어디까지 보면 좋냐면 기존에 이제
기존에 이제 좀 길게 횡보했던 구간이죠. 약 한 390만 원 정도, 39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에서 일단 털어버리시고 반 정도 익절하시고 익절한 금액, 매매 차익 가지고 나머지 알트들 매수해 보면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있을 FOMC 회의 이후로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꼽아주셨는데요.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 지금 현재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골드색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실시간 무료 방송 으로 링크가 연결이 되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그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FOMC 회의 이후로 어떻게 또 방향성이 잡힐 건지 또 어떤 코인들을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